유형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게 되면 긴밀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거나 또 심각하게는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망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사람들은 미리 스스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안녕하세요. 한국 비즈니스 심리연구소의 이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친해지면 망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거래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뭔가 서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뭔가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해주면은 이거 해줘, 이거 해주면 저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요청을 한다든지 꼭 하나를 뭔가를 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하려는 느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이 일이나 어떤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은 뭔가 좀 속보이면서 밉상이랄까요? 좀 얄밉죠. 또 그들은 이렇게 해야 자기 실속도 차리고 이게 협상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속보이고 티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 그냥 애들이 쪼르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쪼르는 것도 협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애들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그 수준 낮은 뭐 비즈니스, 협상, 일, 영업, 세일즈, 자 이런 것들을 좀 배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은 상냥하게 뭐 낙은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를 하지만 이 속마음이 달라요.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이익 먼저, 자기 이익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조건부 거래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단순한, 아까 되게 유치원 수준이라고 했죠. 생각도 동물적이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돈에만 반응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돈에 따라서도 자기 의견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쉽게 바뀌면서 배신도 잘합니다. 그래서 떠돌이 어떤 한 업종이나 유형에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눈치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섣불리 먼저 안 움직이고 남들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봤다가 남들이 좀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자기도 하다가 또 자기가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또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의 느낌하고 좀 달라요. 뭔가 좀 얌체스러운,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쟤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행동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뭐 비즈니스 일보다는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잠깐 사업과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업과 돈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전반적인 구조,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돈은 뭐 비즈니스고 뭐고 사업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개념인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은 돈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돈은 사업의 일부분인 거죠. 그게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자면 돈의 본질입니다. 이 돈의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뭘까요? 돈의 본질은. 자, 이거는 돈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물건 대신에 내가 언제까지 내 이 물건을 갖다 주겠다는 약속 증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 돈의 시초입니다. 즉, 이 약속 증서가 돈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돈의 본질이 즉 뭐냐면은 약속과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돈을 왜 맡기나요? 뭐 이자를 주니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거.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돈을 맡기려 하지 않겠죠. 즉, 돈을 맡긴다는 건 그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신뢰를 하니까 돈을 맡기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받아서 또 어떻게 하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돈을 왜 빌려주나요? 만약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못 갚을 것 같고 돈을 빌렸는데 바로 내일 사라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신용, 즉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즉 돈은 신뢰와 약속에 따라서 움직인다. 돈의 본질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혹은 뭐 고객이나 뭐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신과 사업을 같이 했어요. 당신한테 뭔가를 구매했어요. 자, 그렇게 당신과 인연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기꾼 같으면 다 같이 할까요? 아니죠. 신뢰하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신뢰하니까. 일정 부분에 어떤 부분은 신뢰가 되니까.
근데 막상 인연을 맺어보고서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과 다르게 인성이 거지 같거나 또 멍청하다는 걸 알게 되면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끈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도 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이 결국엔 나락에 빠지는 거죠. 반면에 알면 알수록 인성이 바르고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업이 또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사업과 돈의 개념, 돈의 본질 서로 연결돼 있죠. 근데 이 돈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왜 드린 거냐면은 결국 모든 사업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뢰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 자체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이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너무 긴밀하게 친해지면은 이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10명, 100명하고 뭐 인맥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저는 신뢰로운 한 사람을 한 명을 집중해서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게 더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 영향을 상호 작용을 하면서 영향도 받고 또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배워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친해지고 소통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고는 싶은데 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요, 핑계가 많고요. 핑계가 많다는 거는 말은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야, 난 진짜 하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본인도 진짜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잘 안 움직여지는데 그냥 상대방 보고서는 그냥 보기 좋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그런 얘기들이 하고는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하고는 싶은 대 마지막에 이 대자가 붙는 건 어떤 핑계와 이유를 붙이기 위한 전조적인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뭐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이것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사정이 이래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 눈치 봐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이 상황이 어떻게 어려울지 뭐 어렵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도 전부터 이런 말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착한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사정이 딱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일을 같이 하실 수도 있는데 불쌍해서 뭔가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있고 서로 합이 맞아야 이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만 본인이 그냥 하고는 싶은데 진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한 명만 끌고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일이 잘 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즈니스나 사업은 목적이 이윤 추구죠.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면 봉사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와 사업은 이윤 추구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본질을 생각해서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불쌍하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의지와 자발성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같이 인연을 맺어서 일을 시작하시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딛고 이겨서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 방법을 먼저 안내해 주시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내성이나 체력이 좀 길러지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다다르면 그때는 같이 사업이나 일을 해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착한 또 본성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걸 보면은 참 이게 괴로워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올라오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내 지금 위치와 어떤 포지셔닝, 역할, 그런 본질들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불쌍함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불쌍함에 끌려다니다 보면 당신이 불쌍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움을 몇 번 받아본 사람들은 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편리함, 내성이 생겨가지고 엄청 불쌍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무기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잘못된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생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 유형 있죠. 조건부 유형과 하고 싶은데 유형.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게 되면 긴밀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거나 또 심각하게는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망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사람들은 미리 스스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적절하게 이제 서로 상호 협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용을 듣고 좀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되는 내용들, 현실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드릴 테니까 까먹지 마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얘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